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정순이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지은호의 삶이 누군가에게 철저히 설계되고 있었다. 지은호는 최근 들어 일상이 어딘가 어긋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고성이가 건넨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날수록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의심이 자라났다. 하지만 지은호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듯했다. 그런 지은호의 가장 큰 버팀목은 늘 정순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순이가 고성이의 간 이식 목적을 정면으로 간파해버렸다. 순이는 오래된 촉을 믿는 사람이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눈빛의 떨림, 말끝의 온도, 의도의 숨은 결을 늘 정확하게 읽어냈다. 지은호를 향한 고성이의 접근은 처음부터 불편했다. 진실을 알게 된 순이의 분노는 도저히 눌러담을 수 없는 폭발점에 도달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 성희의 갤러리로 향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억울함, 분노,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정순이는 성희 앞에서 참아왔던 말을 모두 쏟아냈다. 내 딸을 또 잃을 수는 없어. 내 딸간? 그거 네 거 아니야. 감히 내 삶을 내 멋대로 흔들어. 하지만 고성이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고 도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아들을 살릴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게 엄마의 일이라 생각해요. 정순이의 심장은 철렁 가라앉았다. 분노보다 더 깊은 공포가 그 말을 덮어버렸다. 고성이의 눈빛에서 인간적인 죄책감도 후회도 미안함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눈빛은 목적만을 향해 달리는 사람의 것이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 은호를 해칠 수 있겠다. 순이는 그 생각이 들자 몸이 흔들릴 정도로 무서워졌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다. 고성이가 순이의 가게까지 직접 찾아와 지은호와 자신은 핏줄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이다. 정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지은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아무리 말해도 성희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순이의 헌신을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했다. 딸 고생만 시킨 주제에 왜 그렇게 잘난 척해요? 그 말은 순이의 심장 깊숙한 곳을 찔렀다. 순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한 건 지은호가 있어줬기 때문이었다.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 전부 모욕당한 듯해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순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 건들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막을 거야. 하지만 고성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말까지 독하게 내뱉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은호의 간이라도. 순이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그 무너짐 뒤엔 더 단단한 결의가 생겼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은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지은호는 그때만 해도 진짜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단서들이 끊임없이 그를 뒤흔들었다. 고성이가 말한 간 이식 공여자 취소 이유가 갈 때마다 달랐고 갤러리 열쇠가 맞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다. 부동산을 확인했을 때 갤러리가 단기 임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은호의 가슴은 찢어질 듯 떨렸다. 설마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지은호가 직접 입으로 떠올린 그 말은 다시는 담지 못할 비수처럼 아팠다. 그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늘 부재했고 그래서 유일하게 찾아온 성희를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 기대가 그 갈망이 배신으로 바뀌는 과정은 그 어떤 이별보다도 고통스러웠다. 한편 이지혁은 지은호의 휴가 신청을 단번에 눈치챘다. 지혁은 누구보다 은호의 마음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고 그의 흔들림이 어떤 위험을 향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너 무슨 생각하는 건데? 말은 차갑게 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조급했다. 은호를 잃을까봐, 은호가 상처받을까봐. 박성재 역시 내적 갈등이 심했다. 사업, 가족, 자신의 위치 모든 조건이 고성희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지은호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자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이걸 아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성재는 고민 끝에 자신이 더 큰 죄를 짓고 있음을 느꼈다.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반복되었다.
집에서는 강호가 상처받은 얼굴로 누나를 붙잡고 말했다. 누나 그러면 나랑 엄마랑은 뭐가 되는 건데?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숨이 막힐 정도로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다. 지은호는 절망했다. 내 삶이 누군가의 목적 아래 짜여 있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절망이었다. 지은호는 괴로움 속에서도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간 이식 나는 절대 안 해. 아니 못해. 하지만 그 순간 고성이가 또 다른 거짓말과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호를 향해 다가오는 그 그림자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호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고성이.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너에게 말하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호의 손끝이 떨렸다. 숨소리마저 멈출 만큼 불길한 예감이 마음을 덮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지은호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고성이의 말은 항상 무게가 있었다. 그 사람은 쉽게 거짓을 섞지만 숨긴 진실만큼은 언제나 사람을 무너뜨릴 만큼 잔인했다. 문자 한 줄로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녀가 숨겨온 더 큰 비밀이 무엇인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웠다. 지은호는 답장을 쓰다가 몇 번이고 지웠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숨긴 게 뭐죠? 나한테서 또 뭘 빼앗으려는 거죠? 그 어떤 문장도 마음 같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는 순간 자신이 더 큰 덫에 빠질 것 같은 기분만 커졌다. 그날 밤 지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고성희의 말, 행동, 눈빛, 그동안의 만남 하나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중 가장 지우고 싶었던 장면은 첫 만남에서 성희가 건넸던 말이었다.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그 말이 이제는 칼날처럼 박혀버렸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지은호의 기색이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챘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작은 떨림, 시선의 흐름, 손끝의 긴장까지 읽어내는 사람. 이지혁은 그런 사람이었다.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봐도 돼?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마음은 이미 다급했다. 지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지혁 선배 혹시 제가 그 집안과 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 질문에 지혁은 한순간 말을 잃었다. 지은호의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공포를 담고 있었다. 지혁은 숨을 들이켰다. 누가 그런 말 했어? 뭐 들은 거야?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지만 눈빛은 걱정과 분노로 흔들렸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문자를 보여주려다가 멈췄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져서. 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까봐. 그러나 이지혁은 속으로 결심했다. 무슨 일이든 절대로 은호 혼자 겪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 시각 정순이 역시 불안과 분노로 밤을 새웠다. 딸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된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지은호를 처음 데려오던 그날, 순이는 아이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이 지금 모든 불행의 시작점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순이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 그 말과 함께 순이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에는 오래전에 봉한 편지 한 장과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순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사진 속에는 어린 지은호와 함께 낯선 여자의 실루엣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걸 내가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 정순이의 손이 떨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죄책감, 두려움, 은호를 잃을까봐 숨겨온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돌처럼 가슴을 눌렀다. 한편 고성희는 그 시간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영란의 의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영란이 그녀를 조용히 따라오는 모습, 지환을 계속 찾는 행동, 그 모든 것이 성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영란이 문제야. 성희는 오래 고민하다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그 일 진행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음성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며칠 뒤 지은호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는다. 강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간 지은호는 강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강호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사고 상황을 듣던 중 지은호는 이상한 말을 듣는다.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마치 일부러 돌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나 때문? 순이는 강호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내가 너희를 왜 이런 위험 속에 넣었니? 그 눈물 속에는 분노와 죄책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전화에 따져 물었다. 당신 뭐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성희의 목소리는 평온하기만 했다. 너무 예민하네, 은호야. 말했잖아. 말 안 한 게 있어. 그걸 곧 알려줄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협박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지은호는 지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말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혁이 먼저 말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나 알아야겠다. 부탁이다. 그 말에 지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흐트러지지 않으려던 강한 마음이 지혁 앞에서는 쉽게 흔들렸다. 지은호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혁 선배, 혹시 제가 그 집안의 피일 수도 있을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에는 분노도 상처도 버림받았다는 서러움도 담겨 있었다. 지혁은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은호야, 어떤 진실이든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에 지은호는 기어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오래된 상처가 드디어 터져버린 것 같은 깊고 아픈 울음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고성희. 문자 내용은 단 한 줄. 내가 버려진 이유 지금 말해줄게. 지은호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어릴 적 입양되던 날의 싸늘한 공기, 순이가 울면서 이 아이는 이제 내 딸이에요라고 말하던 얼굴, 어느 날 문득 쏟아졌던 넌 내가 낳은 애보다 더 아프다는 말까지. 그 모든 말들이 다시 뒤얽혀 솟구쳐 올랐다. 지혁은 지은호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순간 단번에 이상함을 느꼈다. 그는 주워든 화면을 보려 했지만 지은호가 급하게 숨겼다. 아니에요. 그냥 스팸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려 있었다. 지혁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숨기면 내가 더 힘들어져. 나는 내 편이야. 그걸 좀 믿어줘. 그 말이 지은호의 마음벽을 조금씩 흔들었지만 그녀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고성희가 던진 그 문장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평생 묻어두었던 상처를 강제로 열어젖힌 진실의 문 같았다. 그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그 무너짐 속에서 자신이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다. 그날 밤 정순이는 어두운 부엌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과 봉해진 편지 한 장. 그 속에 담긴 진실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펼칠 수 없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지은호, 그리고 지은호를 안고 있는 낯선 여성. 순이는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은호를 넘겨주던 날 떨리는 손으로 이 아이 잘 부탁드린다고 했던 그 목소리까지. 순이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언젠가 얘기해야지. 언젠가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 강호의 사고를 본 순간 순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 비밀들이 결국 우리 애들을 다치게 만드는구나. 순이는 굳게 결심했다. 지은호에게 내가 먼저 말해야 한다. 그러나 순이가 편지를 펼치려던 순간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강호였다. 엄마 왜 앉아? 순이는 사진을 재빨리 뒤집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사고 후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늘이 있었다.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또 무슨 일에 끌리는 것 같아. 엄마가 좀 잡아줘. 우리 누나 상처 더 받기 전에. 그 말이 순이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래, 엄마가 막을게. 근데 너희에게도 말해야 할 게 있어.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서. 강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는 그 손이 따뜻해서 더 슬펐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무슨 짐을 안긴 걸까? 그 죄책감이 목을 조였다. 고성이는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그 사고 잘 처리됐죠? 저 아이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표는 다른 쪽이었는데. 그 목소리 속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목적만 중요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것. 그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든 가족이 찢어지든 누군가 죽을 위기에 처하든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성인은 약간 놀라며 문을 열었다. 박영나였다. 박영나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엄마, 나 이제는 정말 물어봐야겠어. 요즘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성인은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별일 아니야. 영나는 그 대답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래? 그럼 병원에서 찍힌 이건 뭐야? 박영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성희가 몰래 찾아다녔던 한 클리닉의 영수증 사진. 그곳은 보통 사람들이 찾는 병원이 아니었다. 특정 장기와 유전 정보를 조사하는 고비용 전문 클리닉. 성희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성희는 조용히 말했다. 선 넘지 마. 성희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이건 내 아들 문제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죄도 받아들일 수 있어. 박영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성희가 두려운 사람이라고 느꼈다. 다음 날 지은호는 회사 옥상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그때 지혁이 조용히 다가왔다. 은호야. 무슨 일이든 같이 해결하자. 그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 잡은 단단한 밧줄처럼 느껴졌다. 지은호는 마침내 입술을 열었다. 나 버려진 이유를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혁은 숨을 멈추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집안 피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 말까지 내뱉는 순간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평생 참아왔던 질문을 처음으로 꺼낸 해방감에 가까웠다. 지혁은 곧장 지은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어떤 피든 누구 딸이든. 지은호, 너는 너야. 그 말은 지은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래. 더는 도망치지 말자. 진실을 내가 직접 듣자.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해요. 내가 버려진 이유. 지금 듣고 싶어요. 고성희는 차분히 말했다. 그래. 좋아. 그럼 그 자리에서 다 말해줄게. 그러나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순이. 은호야. 너에게도 말해야 할 게 있어. 세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향한 순간 숨소리조차 낯설 만큼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성희가 말했다. 내가 먼저 말할게. 내가 버려진 이유. 그리고 내가 누구의 피인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맞섰다. 아니야. 내가 먼저 말해야 해. 이 아이에게 상처 준 건 나니까. 지은호의 가슴이 요동쳤다. 두 분 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지은호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거짓말 같았다. 두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정순이와 고성이. 한 사람은 평생 자신을 키워준 엄마, 또 한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 핏줄이라는 말을 던진 생모. 두 여인이 마주 선 자리에서 서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폭풍 같은 무거움이었다. 순이는 손을 꼭 쥐고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다. 은호야. 엄마가 말하려던 건 너를 버린 이유가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내가 숨긴 게 있어. 지은호는 숨을 삼켰다. 평생 정직하다고 믿었던 순이가 이렇게까지 떨리는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다. 너를 데려오던 날. 그 여자, 그러니까 성희는 너를 맡기면서도 자기 말만 하고 갔어. 이 아이는 나랑 살면 망가진다. 내가 키우면 이 아이도 죽을 수 있다고. 그 말에 지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동안 들었던 버려짐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순이는 이어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
그 사람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 사람이 어떤 가족 속에 살았는지, 그 사람은 너를 지킬 능력이 없는 엄마였어. 순이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래서 내가 널 데려왔어.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그 여자로부터, 그 집안으로부터.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고성이가 비웃듯 말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순이 씨 정말 순진하네. 두 사람의 대립은 다시 팽팽한 긴장을 일으켰다. 성희는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나는 너를 키울 능력이 없었어.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못난 엄마라서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담담했다. 너를 둘러싼 집안. 그쪽에서 너를 없애려 했어. 지은호는 숨을 멈췄다. 없애려 했다고요?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는 너를 인정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너를 지울 것이라고 했어. 그 위협이 너무 커서 나는 너를 지켜줄 방법이 없었어. 그 말은 충격이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목숨을 잃을 뻔해 내보내진 것. 지은호는 두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저는 누구 때문에 위험했던 거예요? 성희는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순이는 그 표정을 보며 당황했다. 성희 씨, 그 말 이제 그만해. 그건 이 아이가 들을 필요 없는. 아니요. 지은호가 순이 말을 잘랐다. 저는 알아야 해요. 왜 살아남았는지, 왜 버려졌고, 왜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났는지. 성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그 집안의 적자라서 그래. 그 순간 세 사람의 숨소리가 동시에 멈췄다. 적자. 정식 후계자. 집안의 중심이 되는 사람. 지은호는 얼이 빠진 듯 말했다. 제가 그 집안의 적자라고요? 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요? 성희는 묘한 표정으로 미소도 울음도 아닌 눈빛을 띄었다. 내가 태어난 순간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외할아버지가 선언했어. 이 아이가 진짜 후계자다. 그게 문제였어. 지은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 말을 듣고 그 집안 몇몇이 뒤집혔지. 내가 태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에게 너는 위험한 존재였어.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왜 친절을 가장하고 다가왔는지, 외간 이식 얘기를 슬며시 꺼냈는지, 왜 누군가가 강호에게까지 손을 뻗었는지. 지은호는 숨이 가빠져 왔다. 그래서 절 숨긴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한테서?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지금 다시 너한테 손을 뻗으려고 해. 너를 찾아낸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온 거야. 내 간 때문이 아니라. 너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먼저 잡으려고. 그 말은 분명 거짓이 섞인 진실이었다. 그러나 지은호는 이미 혼란스러웠다. 문 밖에서 느릿하게 발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느리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람은 지혁이었다. 숨이 찬 듯 얼굴이 상기된 상태로 지혁은 말했다. 지은호, 너 지금 당장 이 자리 피해야 해. 지은호는 눈을 크게 떴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혁의 목소리는 떨리며 급박했다. 너 지금 누군가에게서 고발당한 상태야. 순이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고발? 우리 은호가 왜? 지혁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했다. 너를 위장 입양과 불법 의료 기록 위조로 고발한 사람이 있어. 지은호의 다리가 한순간에 풀렸다. 순이의 얼굴은 새하얘졌다. 그리고 성희만이 아무 말 없이 미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조용해서 더 소름 끼쳤다. 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붙잡았다. 지금 너 잡으러 오는 사람 있어. 잠시만 나랑 나가자.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지은호는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경찰 무전 소리가 들렸다. 지혁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은호야. 내 삶이 지금부터 완전히 바뀔 거야. 그리고 성희가 낮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